정부가 보강 철근이 빠진 공공아파트를 조사한 결과 충북에서도 한 개 단지가 확인됐습니다. 현재도 입주가 한창인데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미호천교 임시제방을 공사한 시공사와 감리회사 5개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임시제방을 참사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겁니다. 전동 킥보드를 사용하고 아무데나 내버려두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전동 킥보드 전용 주차 구역을 만들었습니다. 음성군이 마을별로 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주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 번에 쓸 수 있는 가용 예산이 늘어나다 보니 해결할 수 있는 일들도 많아진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4월 인천 검단 신도시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인해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 명단이 발표됐는데요. 충북에도 한 개 단지가 포함됐습니다. LH가 9월까지 보강 작업을 마치겠다고 밝혔지만 입주민들은 그걸로는 안심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설계와 달리 전단 보강근이 누락돼 보강 작업을 앞둔 음성군 금왕읍의 한 공공임대 아파트입니다. 현재도 입주가 한창이지만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아파트와 같은 무량판 구조에 보강 철근마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건물 무너지는 거는 일부에서 어느 정도 나타나야 친구가 들어가는데 가정집 같은 데는 몰라. 너무 비가 많아. 이 아파트에 적용된 무량판 구조는 건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수직구조 기둥에 지붕 상판을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보강철근으로 연결해야 할 123개소 중 111개소에서 철근이 누락된 겁니다. 누락량을 조사 중인 LH 측은 오는 9월까지 보강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정에 연결되는 부분에 철근이 빠진 거거든요. 철판을 붙여서 그 상부 수납에서 오는 하중을 힘을 철판이 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입주민들은 LH 측의 보강 작업 계획에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임시보강 무슨 보강이 되었다. 안 그래? 기본 안에 이제 들어가 있어야 철근도 보강이 되는 거지. 정부는 문제가 된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미호천교 임시제방을 공사한 시공사와 감리회사 5개 업체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임시제방을 참사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는 건데 관련 자료를 확보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초록색 상자를 들고 업체로 들어갑니다. 24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천교 임시제방의 시공사와 감리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간 겁니다. 대상은 모두 5개 업체로 시공사의 경우 2곳, 감리사는 3곳입니다. 압수수색을 받은 업체 가운데 청주에 소재한 업체는 시공사 1곳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타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내용은 저희가 답변드릴 수가 없어요. 관련된 내용을 제가 아예 몰라요. 검찰이 영장에 기재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4일부터 사흘간 행복청과 충청북도, 청주시 등 5개 기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1차 압수수색 때는 행정기관과 현장사무소 중심으로 집행했고 이번에는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해 시공사와 감리사를 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는 임시제방과 관계기관의 부실 대응, 2갈래로 나뉘어 있는데 이 중 임시제방은 참사를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국무조정실도 감찰을 통해 사고의 선행 요인으로 지적한 만큼 시공사와 감리사, 그리고 행복청의 구체적인 위법 사항을 밝히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오송 궁평 지하차도 참사 유족들이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을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유가족협의회는 3일 오전 청주지방검찰청에 김 지사와 이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내일은 도청 분향소를 찾는 박광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면담도 가질 예정입니다. 김병국 청주시의회 의장과 일부 상임위원장은 최근 국무조정실이 청주시 직원에 대해 수사 의뢰와 추가 징계 요구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은 수해 복구에 주력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대규모 수사에 따른 행정력 공백으로 또 다른 주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사당국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이 공사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것이 궁평이 지하차도 참사의 선행 요인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우선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건영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AI 기반의 교수학습 시스템이 시범 실시를 앞두고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일부 교원단체가 준비 부족을 이유로 시행 연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9월 시범 실시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진기웅 기자입니다. 윤건영 교육감은 후보 시절부터 학생들의 학력 수준 향상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워왔습니다. 그 수단이 바로 다채움이라고 불리는 AI 기반의 교수학습 플랫폼입니다. 정확한 학력 진단과 과학적 분석을 통해 수준별 맞춤형 지도를 하겠다는 것으로 오는 9월 시범 실시가 목표입니다. 하지만 일부 교원단체는 아직 플랫폼의 시범 구동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시범 실시 연기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윤 교육감의 기초학력 정책이 과거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다채움 플랫폼에 대한 실체도 모호하며 신뢰도와 타당도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평가 문항을 조급하게 개발해왔다는 겁니다. 질적인 보장이 되지 않는 문항, 단순한 문항을 만드는 게 아이들한테 어떤 배움과 그러니까 성장과 발달에 어떤 도움이 될까라는 계속 회의감을 들었었던 건 사실이에요. 전교조는 다채움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문항을 개발하는 것, 영상을 하나 업로드 더 하는 것, 단순한 업무들만을 교사에게 맡기면서 교사가 참여했다라고 말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이 어떤 방향에서 의미를 가져야 되는지 사업 자체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 충북교육청은 오는 9월 초 현장 교사들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으로 9월 말 시범 실시까지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교사 자문단 그리고 전문가 협의체가 있어요. 그 협의체분들과 소통을 해서 이제 베타 버전을 기다리고 있고 그 베타 버전이 나오면 그분들과 한 2주에서 한 달간의 그 테스트를 거쳐서 현장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학생 맞춤형 지도를 위한 충북형 플랫폼이 첫 선을 보이기도 전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건 너무 성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다채움이 교육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일선 교사들의 호응이 필수 조건이라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공유형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를 사용한 뒤 아무 곳에나 두고 가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동 킥보드 전용 주차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청주 시내 한 버스 정류장입니다. 공유 킥보드 여러 대가 길을 막아선 채 제멋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보행자들은 킥보드를 피해 지나가기 일쑤. 인도는 물론 상가 앞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건물 앞에 두고 간 킥보드를 치우는 건 주민들의 몫입니다. 킥보드를 너무 무방비하게 세워놔서 저희가 그 길 가는데도 불편이 있고 도로를 사용하는데도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가끔 치울 때도 있는데 공유 킥보드는 특정 장소에서 빌리거나 반납할 필요가 없다 보니 사용 뒤 아무데나 내버려두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도시 미관은 물론 보행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 실제로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청주시에 접수된 무단 방치 관련 민원은 150건에 달했습니다. 청주시는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수거하도록 조치하고 있지만 불법 주차 민원이 끊이지 않자 전동 킥보드 전용 주차구역을 만들었습니다. 충북대와 청주대 등 이용자가 많은 대학가 주변과 반납이 잦은 지점 44곳을 선정해 주차 공간을 만들고 안전을 위해 거치대도 설치했습니다. 또한 지정된 주차구역에 반납하는 운전자에게는 전동 킥보드 공유업체를 통해 요금 할인과 같은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할인해 주는 것도 있고 쿠폰을 발행해 주는 것도 있으니까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활용해 주시면. 현재 청주 도심에 운영 중인 공유 킥보드는 8,400여 대로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편리한 이동수단이 인도 위 천덕꾸러기가 되지 않으려면 인프라 구축 못지않게 이용 매너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음성군이 소규모 주민수건 사업 방식을 탈피해 마을별 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한 번에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확대되면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진 건데요. 보도에 안정은 기자입니다. 청바지 화분과 아기자기한 꽃길이 반겨주는 음성군 용계 1리 마을입니다. 주민들은 2년 전 화재가 났을 당시 큰 곤혹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좁다란 마을 안길로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해 불을 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방차가 출동을 했는데 들어가지를 못하고 길이 좁아서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주택이 전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번에 도로 확보장 사업을 추진하게 돼서 금고 1, 2마을은 좁은 농로 탓에 차량이 수시로 전복되고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던 곳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할로 농로 확장이 쉽지 않았던 이곳은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 만들기 사업으로 20년 만에 수건 사업을 해결했습니다. 첫째 이 기가 대형화되다 보니까는 이제 크고 작은 농기나 왔다 갔다 하면서도 주민들이 불편 없이 아주 다니시면서 지금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이 올해 첫 시행한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 만들기 사업이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매년 2, 3천만 원가량 쓸 수 있었던 주민 수건 사업 예산을 3년 안에 1억 원으로 상향한 겁니다. 한 번에 쓸 수 있는 가용 예산이 늘어나니 주민들이 구상할 수 있는 사업도 커지는 건 당연지사. 낡고 오래된 호산 1, 2 마을회관은 도내 최초로 옥찜질방을 설치해 농사일로 지친 주민들이 피로를 풀고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곳으로 변신했습니다. 찜질방을 해놓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대요. 그래서 군수님도 최고이지만 저도 최고랍니다. 항상 우리 웃는 마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한 마을이 됐으면 좋겠고요. 한 푼의 예산이 헛되게 쓰이는 일이 없도록 우리 음성군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쪽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음성군은 올해 187개 마을을 시작으로 오는 2025년까지 전체 344개 마을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북 지역의 택시 요금이 4년 만에 인상됩니다. 충청북도는 중형 택시 기준 3,300원이던 기본 요금을 4,000원으로 700원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2km인 기본 거리도 1.8km로 200m 단축되며 거리 운임도 137m에서 127m로 시간 운임은 34초에서 32초로 줄어듭니다. 대형 택시의 기본 요금은 4,3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되며 소형과 경영 택시는 동결되는 가운데 인상된 택시 요금은 오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충청북도는 호우 피해 주민과 사망, 유가족에 대한 도세 감면을 추진합니다. 건축물과 주택 피해에 대해 올해 소방분 지역 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사망자의 부동산 등을 유가족이 상속 시에도 상속분 취득세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군세인 재산세와 주민세, 자동차세는 시군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이 추진됩니다. 송인원 괴산군수가 7월 급여 전액인 500만 원을 수해의연금으로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를 통해 괴산군에 지정 기탁하기로 했습니다. 송인원 군수는 주택과 농작물 침수로 시리에 빠진 수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수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보상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지역개발회 오선규 회장이 오늘 CJB를 방문해 수재민들을 돕기 위한 성금 2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오선규 회장은 이민성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에게 성금을 내면서 수해로 시리에 빠진 도민들의 재기를 돕는 데 보태달라고 말했습니다. CJB는 충북공동모금회와 제9협회 계좌를 통해 집중호우 피해 이웃 돕기 성금을 모금 중에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희망을 되찾고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중부 내륙지원특별법 제정 촉구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한 달 보름 만에 온라인 서명운동에 64만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어제 온라인 서명운동을 마감한 결과 당초 목표했던 40만 명을 초과해 64만여 명이 동참했다며 8월 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8월 중 상임위 통과와 연내 특별법 제정을 관철하기 위해 8월 말까지 100만 명 초과 달성을 목표로 오프라인 서명운동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제천시 봉양읍 야산에서 오늘 오전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 한 마리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제천 지역에서는 2021년 11월 이후 모두 85마리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7월 들어서만 7마리가 봉양 지역에서 발견돼 감염된 멧돼지의 이동 경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침수 차량의 시중 유통을 막기 위해 8월 7일부터 한 달여간 합동 단속을 벌입니다. 이 기간 청주시는 충북 자동차 매매사업조합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중고자동차 매매업소 147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입니다. 침수 차량 유통 등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사업 정지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